최태민 관련한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 아마도 그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는 최태민 관련한 의혹일 것 같은데요. 예. 최태민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들었고 경험했고, 그러나 여전히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지긋지긋하겠지만 또 한번 물어보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예. 언론 보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최태민은 1912년생입니다. 황해도 출신이고 1994년 81세에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해방 전에 일제치하에서 3년간 황해도경에서 일본의 순사를 지냈습니다. 네. 뭐 어김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을 또 지냈어요. 아, 그래요? 친일반민족 행위자 다시 공직에 앉힌 그 사례처럼 또 어김없이 네. 이 사람이 이제 일제 순사하다가 이후에 강원 도경에 소속 경찰로 일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갑자기 사이비 종교인으로 자기 신분을 바꾼 때는 1954년의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또 시작은 여자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쭉 이야기 흐름이 정말 기대를 버리지 않아요. 사이비 종교인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좀 어처구니 없는데, 54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최태민이 바람을 피웠고, 이에 대해서 이제 아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부산에 있는 모 사찰로 도피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도피해서 가갖고 거기서 머리를 깎아 승려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승려가 된 후에 법명, 불교에서 주는 이름을 이제 태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했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 최태민은 이후에 승려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1969년에는 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70년대 들어서서는 여러 종교를 접하면서 이른바 불교, 기독교, 천도교의 교리를 합쳐서 영생교라고 하는 종교를 스스로 만들어요. 예. 이후에 자신을 원자경, 칙사, 그리고 태자마마 등으로 이름을 부르게 했어요. 1912년생인 최태민이 1970년대니까 이때가 60세가 넘었을 때인데요. 예. 이런 때 자기를 태자마마라고 부르게 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60 처먹고 저기 태자인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한 이름이 태자마마라고 하니까 정말 좀 이상한데, 이렇게 특이한 길을 걷던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이 인연을 맺게 된 계기, 이건 뭐 많은 분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것처럼 1974년 자기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가 8.15 광복절 행사장에서 피격되어 이제 사망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예.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최태민과 박근혜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냐. 이게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선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2012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때도 밝혔고 2007년도 경선 때도 밝힌 건데요. 79년도 파리에서 실종된 중정부장 김영욱이 구술해서 만들어진 회고록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돼요. 시작은 어머니를 잃었던 대통령의 당시 큰딸 박근혜에게 최태민이가 편지를 보내면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이 편지에서 최태민은 큰딸 박근혜에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는 나를 통해서 항상 들을 수 있다. 참나,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누가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 뒷얘기가 더 진짜 기가 막혀요. 유경수 여사가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 내 딸이 우매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슬퍼만 한다면서 이런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이렇게 3번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미친놈이다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당시 대통령의 큰딸 영예였던 박근혜 씨가 최태민을 만났는데, 최태민의 이 말을 듣고 이제 넘어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이 편지에서 내 딸이 우매하여 이런 뜻도 모르고 슬퍼만 한다라고 쓴 요 대목인데요. 요 대목에서 최태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교사가 현몽하여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은 것은 우리 딸 박근혜를 아시아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죽은 것인데 이런 뜻을 모르고 마냥 슬퍼만 하고 있으니 나를 대신하여 이 진실을 내 딸 박근혜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았다. 이러한 말을 들었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최태민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내쳤을 텐데 예. 결국은 이후 오늘날까지 논란이 될 정도로 이 불행한 최태민과의 관계가 신뢰관계로 형성되게 된 과정이 바로 이 어처구니 없는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됐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퍼스트 레이디를 했고 제가 예전에 했던 고상만의 수사반장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박근혜가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네들 스스로도 이용해 먹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첫 마디. 예. 김계원 비서실장으로부터 아버지의 그 유고 사실을 딱 전해 듣고 했다는 첫 마디. 예. 전방은요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자기네들도 이용해 먹고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예.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방은요라고 얘기한 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퍼스트 레이디를 자기가 한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대통령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예, 전에 그 고상만 반장께서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 그 말씀하셨던 거 제가 들었는데, 저는 아주 그 뭐랄까요, 해머로 그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엉뚱한 얘기지만 박근혜가 늘 어디 가서 인터뷰하면서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1980년대를 배신자에 대한 분노로 고통스럽게 보냈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바로 그것이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하게도 전두환이가 해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손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전두환이었죠. 예.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자기가 아버지에 이어 대통령을 해먹을 줄 알았는데 전두환한테 그걸 뺏기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 배신에 대한 처절한 복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여간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박근혜가 이후 최태민의 이게 그 시절 각 기업체로부터 엄청난 기부금을 받아 이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바로 그 논란이 지금 그의 딸, 최태민의 딸 최순실 씨에 의한 미르와 K재단 파문 너무나 유사한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자기 아버지가 한 행위 그대로 그의 딸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당시 최태민이 일으켰던 여러 논란에 대해서 박근혜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고 과장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한 문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기업체가 알아서 한 것이고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가 나오는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저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요. 오늘 김용미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에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의혹에 대해서 물었지만 끝내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그 제야인사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 추적하기 위해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었던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던 2004년의 일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당시에 장준하 선생님이 실족사가 아니라 타살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사망 사실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에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뭐라고 보고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들은 박정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찾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5년 8월 17일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정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정념 씨를 만나서 장준하 선생과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그 보고를 들은 박정희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실망스럽게도 김정념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생존해 있는데 자기가 모셨던 이른바 주군인 박정희 씨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것 같은 사안이 있으면
일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는 장준하 선생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을 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당시에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썼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김정영 씨의 주장은 오히려 장준하 선생의 타살 의혹에 박정희 정권이 깊숙이 개입해 있을 거라고 하는 심증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박정희는 장준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준하 선생님이 죽음으로 가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박정희가 영구적인 대통령을 해먹기 위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도록 하는 기존 헌법을 버리고 예.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간접 선거를 통해 장충 체육관에 대의원들 모아갖고 후보 한 명만 내세워놓고, 즉 박정희 혼자만 후보로 나와서 찬반 투표 형식으로 바꾼 이른바 유신헌법, 이 유신헌법을 바꿔라 라고 하는 운동을 한 게 장준하 선생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장준하 선생님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했는데, 바로 이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걸 주도한 세력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경고했던 사람이 이 박정희였고요. 그러한 마당에 장준하 선생님이 이걸 주도했는데 박정희가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흔히 박정희의 독재하면 긴급조치를 떠올리는데, 예. 이 긴급조치 1호가 발표된 이유는 바로 이 장준하 선생님 때문이었다는 것이 제가 당시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조사해서 긴급조치 1호 및 2호를 선포한 것, 즉 유신헌법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개헌을 요구하거나 이것을 청원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반인도 군사법정에 세우도록 만든 긴급조치 1호, 그리고 그것을 재판하기 위한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2호를 발표한 것, 뭐 때문이냐고 저희가 중앙정보부 당시 그 요원들을 상대로 조사할 때 물어보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장준하 하나를 잡아가두기 위해서 만든 조치가 바로 긴급조치였다, 이거였습니다. 예. 단순히 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15년 중형을 선고했던 것이 바로 이 박정희 정권이었는데요. 요즘 왜 헌법 개정 요구하는 이재호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박정희 때였으면 무조건 징역 15년이었습니다. 이거 헌법 바꾸자고 요구하면.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장준하를 박정희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김정념 씨의 주장은 그야말로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특이한 발언을 했어요. 예.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물어봤던 박정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면서 엉뚱하게도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당시에 그 박근혜 씨는 요걸 조사하던 2004년도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는데요. 예. 김정념 씨가 이제 당시에 이 박근혜를 비판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2002년도에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을 탈당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이해창하고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선 룰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한국미래연합이라고 하는 신당을 창당해서 탈당을 했는데, 예. 김정념 씨는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가 정말 그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면서 그 온갖 파문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아마 이 김정념 씨는 이제 이해창을 적극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가 이제 파문을 일으키고, 그래서 노무현 후보한테 결국 패배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여간 굉장히 격한 용어를 쓰면서 강도 높게 박근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그렇게 비판하던 과정에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의 핵심인데, 예. 김정념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어느 날의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준 거예요. 뭐였냐면, 당시 큰딸이었던 박근혜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자기에게 건설업체 한 군데와 방직업체 기업의 이름 등 3개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고 자기가 물으니까 최태민 목사가 하고 있는 구국 선교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체 명단이라고 하면서 이 업체의 민원을 해결해 주라고 자기한테 지시를 내렸다. 허허.
당시 20대 중반의 어린 사람이 이러한 부정한 짓을 하고도 어떻게 자기가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냐 이러면서 저한테 격렬하게 비난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얘기를 차를 마시면서 이제 우연히 듣다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예, 많은 분들도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와 최태민이라는 사람 사이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비위와 연관돼서 알려진 사실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정치인으로서 박근혜는 당시 최태민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러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늘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신은 이런 최태민 목사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혹이 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기하고는 이것이 전혀 아무런 연관도 없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벌어진 무관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 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념 씨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했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더욱 그랬는데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 가서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직접.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김정념 씨한테 들었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김정념 씨가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조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면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녹음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증거도 없이 김정념 씨가 나중에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부인해버리면 끝이니까 예. 이런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정념 비서실장의 말이 다시 한번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건 바로 의문사의 조사 업무가 종료되고 난 후,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약 1년 정도가 지나가던 2004년 8월의 일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의문사의 조사 끝나고 나서 우연히 이제 제 서재에 꽂혀있던 한 권의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 책을 보니까 뭐였냐면 김정년 비서실장을 제가 조사하러 갔던 날 예. 김정년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옥신각신 좀 실갱이가 있었어요. 예. 그게 뭐였냐면 자기를 이제 조사하러 온 것에 대해서 김정년 씨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당신 그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훈장 중에 가장 그 높은 훈장이 뭔 줄 아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 뜬금없이 조사하러 온 사람한테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훈장 중에 제일 높은 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어이가 없었지만 웃으면서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궁화 훈장이래요. 무궁화 훈장. 그걸 바로 내가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길래 그래서요? 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한테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죠. 예, 정말 박정희 정권 이래 지금까지 자기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인데 어디서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이 와갖고 자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어이가 없어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궁화 훈장이 이렇게 높은 거면 아니 그렇게 높은 훈장을 받을 정도로 국가로부터 정말 큰 덕을 보셨으면 아니 이 국가가 하는 공식 업무에 협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반발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국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때 저에게 한 권의 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김정념의 정치 해고록 박정희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예. 이 책을 주면서 당신이 이 조사관이 너무 젊어서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좀 읽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다라고 하면서 줬는데 예. 제가 그 책을 받아놓고는 사실 그 책을 안 봤죠. 예. 바빠서 보지도 못하고 꽂아뒀는데 그런데 그 책을 우연히 다시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책의 페이지를 펴갖고 읽던 중 정말 제가 그때 2003년도에 들었던 바로 그 문제의 사실 그것이 알고 보니까 김정념 씨가 쓴 바로 그 책에 더 세세하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정치 자금과 친인척 관리라고 하는 관련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예. 유경수 여사 서거 후 큰따님 근혜 씨가 충효사상 선양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최태민이죠. 최모라는 목사가 구국선교단을 조직해서 가세하였다. 하루는 큰따님으로부터 구국선교단을 지원하고 있는 어느
건설 회사와 섬유 공업 회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나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돕겠다고 순수하게 충효 선양 운동을 시작한 큰따님이 구국선교단에 이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즉각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만약 대통령이 보기에도 큰따님에게 자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비서실장이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 드릴 터이니 대통령이 큰따님에게 직접 지원하되 그 대신 큰따님에게는 금전 문제에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건의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양해를 얻어 모든 수석 비서관들에게 구국 선교단에 이용당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이게 이제 당시에 김정념 씨가 쓴 책의 전문인데요. 예. 제가 이것을 다루게 된 이유는 이 문제와 이 의혹과 관련해서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저는 오마이뉴스와 시사인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고요. 또 장준하 선생님의 의문사 경위를 담아서 쓴 책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에서도 바로 이 김정년 비서실장이 밝힌 최태민 관련한 구국선교단 기부금 낸 업체 3군데에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던 박근혜의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박근혜 후보가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당사자로부터 그 어떤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니까 2012년도 당시 대선 때 안영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저녁 브리핑을 통해서 뭐라고 대신 답변했냐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정한 도움이나 특혜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만 반박을 하고 끝냈습니다. 그 어떤 근거나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최태민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나올 때마다 늘 박근혜 대통령은 최태민 목사는 고마운 분이고 의혹은 많이 제기되었지만 실체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라도 사실이었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했는데요. 자, 이렇게 의혹은 많이 제기되지만 실체가 없다며 적극 부인하는 상황에서 김정념 씨가 직접 자신이 보고 경험했다는 문제의 이 증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러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최순실 씨에 의한 제2의 구국 선교단 아주 유사한 형태의 미르와 K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부정이 되살아난 건데요. 저는 여전히 이 사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 자신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주장과 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김정념 씨가 당시에 자신이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 이 최태민 관련한 부정 청탁 증언 중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따졌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였습니다. 예. 2007년 대선 경선 국면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후보 측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최태민 일가의 국정농단이 가히 염려할 수준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 이건 뭐 거의 예언자네요, 예언자.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정말 부끄러운 게 뭐냐면, 예.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게 데자부도 이런 정도의 데자부가 없어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이 최태민 목사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그 시점이 그대로 지금 2016년, 1975년부터 79년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2016년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그 해결 방식도 똑같이 뭉개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절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문제가 그대로 묻혀간다면 국민의 수준조차도 굉장히 모욕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싶어서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오늘 강도 높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참 과거가 미래를 말해준다는 말이 다시 한번 또 상기됩니다. 예. 고상만 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